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올해 상반기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고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와 펀드의 붕괴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전염 효과를 촉발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일까요? 디파이 프로토콜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플랫폼 생태계의 수익 창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사용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수익률이 제공되었지만 그런 수익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유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이 작동함에 있어 보상 토큰 외적으로도 수익 창출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 토큰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프로토콜의 근본의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가 약속한 수익률을 실제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용자들은 유동성을 제거하고 토큰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매도세가 토큰 가격을 추가로 하락시킴에 따라 프로젝트의 TVL이 급락했고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결함으로 제시되는 다른 요소는 잘못 설계된 토큰 구조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프로젝트의 기본이 되는 토큰의 가치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높은 수익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은행에 넣어둔 1000만 원이 1억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원화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100분의 1로 줄어든다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지속 가능한 재무 구조를 구축하기 힘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큰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토큰의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유동성이 생태계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의 남용은 현존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또 다른 고유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지난달 디파이에 투자된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및 다른 플랫폼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명확해졌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연쇄 청산은 많은 코인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락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디파이에서 시작된 이러한 레버리지 청산은 중앙화 거래소까지 확산되면서 죽음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세장이 한창일 땐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레버리지는 더 큰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던 레버리지의 힘은 하락장에서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락은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형성된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새로운 바닥을 탐색하게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어제 하락한 이후로 오늘 오전에 반등을 보이는 듯 했으나 50EMA를 살짝 넘고는 긴 윗꼬리를 남기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숏 청산을 발생시키고는 다시 하락을 이어가려는 형태로 볼 수 있기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어제 발표되었는데요. 시장 기대치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PCE 상승률은 3.6%로 높은 수준이며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PCE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5월 PCE 지수는 지난해보다 6.3% 상승하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전월 대비로 0.6% 올라 전달 기록한 0.2% 상승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물가 지표가 이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및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투자 심리도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사와 온체인 데이터 보고하시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략본부 내 블록체인 부서를 신설해서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 증권형 토큰 공개, NFT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바네크의 현물 ETF 신청을 SEC가 거절한 지 8개월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바네크가 다시 한 번 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물 ETF에 재도전을 한 것인데요. SEC는 여러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지만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물 ETF를 계속해서 승인 거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상승 원동력을 줄 현물 ETF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 좋게 승인됐으면 합니다. 윌 클레멘트 트윗입니다. 4가지의 바닥과 축적을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를 공유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MVRV Z스코어 지표는 화요일 컨텐츠에서 다뤘었죠. 이 지표는 바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PT 제로밴드인데요. 이건 반감기가 4년인 비트코인에 맞춰 4년 이평선에서 멀어지는 편차를 모델링하는 지표입니다. 이 선에 닿았던 2번과 가까워졌던 한 번은
이것을 딛고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기한 부분입니다. 위는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아래는 테더와 USD 코인의 시총을 암호화폐 전체의 시총으로 나눈 그래프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저점과 붉은색으로 표기한 고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 실현 손익 지표도 완전한 저점인 항복 지점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윌 클레멘트는 이렇듯 바닥과 축적을 나타내는 시그널들이 도처에 있는데 코인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의 80BTC 추매를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가격에 사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 모두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무려 40%가 하락하는 최악의 달을 보냈는데요.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낸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작년 7월 말처럼 올 여름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길 바라봅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